제가 1월 3일 날 1차 영장 집행 때, 또 오늘 2차 영장 집행 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다 보면서 느낀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와 또 발부와 집행이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 정도로 무너졌나, 정말 개탄스러운 입장입니다. 사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31조를 준용을 해서 1심 관할 법원이 소위 말해서 중앙지법인데, 예외적인 경우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이다. 소위 말해서 그 공수처법 31조는 기소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대통령에 대해서 애당초,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할 때 얘기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31조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만약에 공수처법을 적용한다면은 공수처법 26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 적용이 잘못됐다. 애당초 결국 이 영장 청구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월 3일 날 영장을 제가 직접 변호인하고 봤습니다.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사실 110조,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에 들어갈 때는 책임자나 어떤 지휘자의 승낙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을 받지 마라. 세상에 이렇게 기상천외한 초법적인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법위의 판사하는 등 많은 어떤 비판과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5시에 영장을 제시할 때 영장을 보니까 신한미 판사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경호처장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차장이 당연히 승낙을 안 한다라고 충분히 변호사들을 통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불법 무단 침입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영장을 어제 할 때 수방사 소속의 55 경비단 단장을 압박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셀프로 이 승인된 그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리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호처장이 승낙을 받아야 돼. 경호처장이 승낙을 안 받았습니다. 결국 뭐야? 집행도 불법이다. 청구도, 발부도, 유순영 부장판사의 경우에 발부도 불법. 결국 신한미 판사는 다시 이제 정위치시켰지만은 결국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이것은 불법 행위다. 결국 군사보호시설 가 지역에 대한 원천적인 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변호인단들도 다 체증을 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카르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카르텔 시스템 속에서 이게 대통령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민들도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정말 개탄스럽고, 이 사법체계의 이 무너진 사법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의총을 하고 있다는데 의총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작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나왔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무슨 면담 없이 바로 이 조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대한 부장검사님이 와서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2분 입회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다. 그러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소위 말해서 경호처 또 공수적 경찰 이분들하고의 어떤 이 충돌, 유혈 사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가셔야 되겠다 입장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조사에는 변호인 누가 동석하셨나요? 변호인 2분 들어가셨는데 윤곽근 변호사하고 또 한 분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앞서 공수처장하고
끝나고 대통령이 뭐 티타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얘기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없다는 입장 일관되게 유지하고 계시는데 예. 금일부터 진행되는 조사에서 진술 아마 제 거부권을 생각에는 행사하시는지. 아마 진술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검사들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따로 하신 말씀은 있으십니까? 검사가 들어갔고요. 검사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들어왔고 젊은 검사분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체포영장에서 뭐 알았다. 알았다 이외에 다른 말씀 뭐 그런 거 없고 알았다. 이거 한 장 한 장 설명하니까 알았다. 내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시작하셨다가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시에 주무셨다가 뭐 일찍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깨셨고 그래서 아마도 잠이 부족하신 것 같고 또 아마 시장도 하실 거고 그래서 아마 그 부장 검사님이 최대한 예우를 해주면서 조사를 아마 하지 않겠나. 오늘 조사에 윤갑근 변호사님하고 김우밀 변호사님 같이 입장하신 다 김호일 변호사님이 이제 옆방에 계시고요. 윤곽근 변호사님하고 또 한 분 변호사가 직접 또 한 분이 조사해- 누구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윤곽근 변호사님 들어가 계세요. 근데 원래 자진 출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집행에 응하신 거는 뭔가 사전에 교감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 유혈 사태 오지 또 젊은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또 이걸 되게 노심초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겠다. 해서 나가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의원님들 다 많이 들어오셨고 원외위원장들도 오셨고 몇 가지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님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상태인가요? 왜 옆방에서 얘기하고? 아니 이제 뭐 이 방이 좁으니까 일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일단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 모르겠어요. 제출한지 안 했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의원님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내용은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대통령께서. 간단하게라도 예. 말씀 나눴는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사실 출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아마 법원 단계 가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아니면 탄핵 심판 이런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뭐가? 지금요? 수사에서, 네.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애당초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셔. 그래서 공수처법 26조에 의해서 이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는. 예. 됐습니까? 그럼 사실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생각보다 조금 경호처 쪽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서거나 하지 않나? 물리적으로 막아서지 않아요. 네. 대통령이 가장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사전에 조금 무리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일단 그 본인은 마음의 준비를 일단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뭐 체포라면 출석하실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탄핵 심판 내일 기일이 있는데 아마 못 가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출석하실 거란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변 보장이나 되면은 아마 탄핵 심판 절차에 가셔서 적극적 의견 개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일 변호사가 그